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가장 매혹적이고 지속적인 측면 중 하나인 신과 여신의 판턴을 탐구합니다. 그리스 판턴은 단순한 신들의 집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많은 부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신화, 신념 및 문화적 가치로 짜여진 풍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그 핵심에서 고대 그리스 판터는 주로 장엄한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는 올림픽 선수로 알려진 12개의 주요 신과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신들은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다른 작은 신들, 여신 및 신화적 생물은 그리스 신화를 채우고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심화시킵니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생활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자연 현상, 인간 행동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종종 신들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도덕적 교훈을 전하고 오락으로 봉사하며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이야기는 헤시오드의 티오고니와 호메르의 일리아드 및 오디세이와 같은 텍스트에 기록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을 보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 관행에는 의식, 희생 및 신들에게 헌정된 축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에테나 전용 파르테논과 같은 사원은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판터는 역사 전반에 걸쳐 예술, 문학 및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발견되는 영웅주의, 비극, 사랑 및 도덕적 모호성의 주제는 고전 조각에서 현대 문학 및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판턴의 구조는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가족 관계, 지역 사회 및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복잡한 춤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그리스 판턴은 단순한 신들의 집합 그 이상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계속 울려 퍼지는 고대 문명의 가치, 신념 및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이 신들과 여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 자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 소개가 고대 그리스 신화의 풍부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정체성, 종교적 관행 및 예술적 표현을 형성한 심오한 복잡한 이야기 시스템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사회의 반영뿐만 아니라 서구 문학과 철학의 테피스트리의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뿌리는 역사 깊숙이 확장되어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100년 사이에 선사시대 에게 문명, 특히 미노스와 미케네 산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초기 문화는 다신교 숭배에 종사하여 삶의 요소와 중요한 측면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연신과 영혼을 존경합니다. 미노안 프레스코엣 마이크 마이시니언 리니얼 비 정제와 같은 고고학적 증거는 초기 종교적 관행과 그들의 사회에 침투한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처음의 신화는 랍소대로 알려진 이야기꾼에 의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구술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이 전송은 종종 적응할 수 있는 신화를 보존하는 데 결정적이었고 지역 변화를 허용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호머와 헤시드, 헤시오드와 같은 시인들과 함께 서면 문헌이 등장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멜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후속 문학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내러티브 형태와 주제를 확립했습니다. 한편 셰시아데 테오고니는 신들의 족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관계와 계층 구조를 조직하여 그리스 신화를 성문화하고 더 많은 청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의 일상생활과 함께 종교, 축제, 예술 및 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은 주요 신인 즈스를 축하했으며 극장 내러티브는 종종 신화적 주제를 통합하여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의 경험을 탐구했습니다. 그리스 판터는 주로 올림푸스 산에서 통치하는 12개의 주요 신과 여신인 올림픽으로 구성됩니다. 이 판턴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인 즈스가 권위와 질서, 정의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의 상대인 에이체라는 신들의 여왕이자 결혼과 가족의 여신으로 봉사하며 종종 제웃의 많은 불신앙에 대해 복수심으로 묘사됩니다. 바다의 영주인 포세이돈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구현하며
선원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농업에서 그의 상대는 데메텔이며 작물과 비옥도에 대한 청지기는 삶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반영합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인 아테나는 지성과 전략을 예시하며 즈스의 이마에서 완전히 자란 반면 그녀의 형제 아폴로는 예술, 치유 및 태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와인과 계시의 신인 디오니수는 황홀하고 공동체적인 기쁨을 축하하는 축제와 함께 문명과 혼돈의 이중 본성을 구현합니다. 한편 에이렌은 에이테나의 전략적 기량과 극명한 대조적으로 전쟁의 잔인한 측면의 구체화로 서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인 아프로디테, 에이프로디티는 열정과 욕망의 많은 복잡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신들의 장인인 헤페스톤은 창의력과 장인 정신을 나타내며 종종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대장장이로 묘사됩니다. 교활한 메신저인 헬멘은 무역, 도둑 및 여행자를 주재하며 의사소통과 전환을 대표하면서 지하세계의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통해 그리스 신화는 사랑과 갈등에서 배신, 야망, 지식 추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인간의 경험에 공감하는 핵심 주제를 탐구합니다. 트로이 전쟁과 같은 주요 신화는 아킬레스와 헥터와 같은 상징적 인물을 특징으로 하는 사랑, 복수 및 영웅주의의 이야기를 캡슐화합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개 노동은 힘과 구속의 주제를 강조하는 반면 페르세포네의 신랄한 신화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유대감과 삶과 성장의 순환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디세이, 오디세이는 오디스스, 오디스의 모험과 시련을 가정하여 충성심, 재치 및 운명에 대한 투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화의 문화적 전달은 도자기, 조각 및 극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에치루스, 소포클리스 및 의리피데스와 같은 극작가는 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관객과 내러티브에 포함된 도덕적, 철학적 질문 사이의 깊은 연결을 육성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기념비적 인유산을 나타냅니다. 이 신화 내에서 역사, 종교 및 예술의 융합은 고대 그리스 문명과 인간 경험의 기본 요소를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화를 계속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명하는 의미의 층을 발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픽 선수로 알려진 주요 신과 여신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간주되는 올림푸스 산에 있습니다. 이 장엄한 위치는 신들이 필사 영역과 분리되는 화려하게 사는 낙원으로 믿어집니다. 올림푸스 산은 종종 위대한 아름다움과 평온의 장소로 묘사되며 신들은 법정과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인간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전통적인 12명의 올림픽 신은 고정되기보다는 상징적입니다. 이 숫자는 그리스 판턴의 주요 신들의 표준 표현이 되었지만 변형이 있으며 때로는 다른 신화 또는 지역에 포함되거나 대체됩니다. 12명의 올림픽 선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의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신들은 생명, 자연 및 인간 행동의 다양한 근본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판턴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개인 및 공동 문제 모두에서 광범위한 신성한 개입을 허용했습니다. 12명의 올림픽 선수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고대 그리스 종교 관행과 신념의 풍부하고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는 지역 또는 덜 알려진 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른 신과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명의 올림픽 선수의 판턴은 우주를 지배하는 필수 요소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생명, 자연 및 인간 문제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에서 즈스는 우주와 그 안에 서식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 권력 및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신으로 두드러집니다. 종종 신들의 왕으로 간주되는 즈스는 올림픽의 신성한 고향인 올림푸스 산을 주재합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통치, 질서 및 도덕성에 대한 그리스의 신념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그리스 판턴의 최고 신으로서 즈스는 신성한 영역과 지상 영역 모두에 대한 질서와 통제를 상징합니다. 그는 강력한 체격과 지혜와 성숙을 전달하는 흐르는 수염을 특징으로 하는 당당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상징 중 하나는 번개,
폭풍을 지휘하고 정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는 엄청난 힘의 무기입니다. 예술에서 그는 독수리, 그의 메신저 및 오크 나무와 함께 자주 보여지며 힘과 장수를 존경합니다. 즈스와 다른 신들이 거주하는 올림푸스 산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의 궁극적 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류와의 분리를 구현하지만 즈스의 개입을 통해 필멸의 문제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법과 질서의 신으로서의 능력에서 즈스는 다른 신들의 종종 변덕스럽고 논쟁적인 본성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판단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히 그의 관계와 관심사에 관해서는 편애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신과 인간 사이의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회 질서와 자연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즈스가 결혼, 가족 및 출산의 여신, 헤라와의 결혼은 신성한 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신화에서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그들의 연합은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소동과 투쟁으로 표시됩니다. 헤라는 종종 제우스의 수많은 불신앙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격렬한 질투와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 소란스러운 관계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헤라클레스의 박해, 즈스와 필멸의 알크민의 반신반의 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질투에 힘입어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삶에서 어려움을 부추기며 즈스의 배신에 직면하여 그녀의 복수심에 찬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H라는 자신의 권리로 강력한 여신으로 묘사되며 충실함과 결혼의 신성함을 구현합니다. 그녀의 교활함과 힘은 디스코드의 애플의 이야기와 같은 여러 신화에서 드러났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아테나와 아름다움을 위해 아프로디테와 경쟁하며 궁극적으로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투쟁에도 불구하고 즈스와 헤라가 협력하여 판턴 내에서 파트너 및 라이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결혼 의식을 주재하고 그리스 문화를 정의하는 결혼과 가족 유대의 이상을 구현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충성심, 사랑, 그리고 배신의 결과에 대한 복잡한 탐구 역할을 합니다. 즈스의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타이탄의 정복자로서 그의 역할에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표시합니다. 올림픽과 타이탄 사이의 위대한 전쟁인 티타노마치는 제우스의 권력 상승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합니다.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강력한 통치자인 크로누스, 티로누스가 이끄는 타이탄스는 우주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자손에 의해 전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된 크로누스는 태어날 때 각 아이를 삼켰다. 그러나 레아는 아이들의 상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즈은는 크레타의 동굴에 그를 숨겨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다움에 도달한 즈스는 크로누스에 대한 반란을 조직하여 크로누스를 속여 그의 형제인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포세이돈, 하데스를 성공적으로 해방시켰다. 이 반항 행위는 즈스가 이끄는 타이탄과 새로 단합된 올림픽 선수들 사이에 극적인 갈등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티타노마치는 10년 동안 지속된 치열한 투쟁으로 올림픽의 승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즈스는 사이클론에 의해 위조된 그의 벼락의 힘을 활용했고 타이탄을 물리치기 위해 전략적 독창성을 사용하여 신들 사이의 단결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승리 후 패배한 타이탄스는 탈타루스에 투옥되었으며 이는 악인의 처벌을 위한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즈스가 신들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우주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즈스의 성격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이원성을 구현합니다. 권위의 본질, 관계의 복잡성, 혼돈과 질서 사이의 영원한 투쟁. 올림푸스 산의 통치자로서 그는 정의와 통제의 이상을 대표하며 헤라와의 그의 떠들썩한 결혼은 권력과 충실함에 내재된 정서적 도전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이탄의 정복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반란의 주제와 우주에서 정의 질서의 확립을 강조합니다. 즈스를 둘러싼 내러티브는 신과 필사자가 직면한 리더십, 충성도 및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의 다각적 인 묘사를 통해 즈스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가치와 그들이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들의 여왕으로 알려진 헤라는 그리스 판턴 내에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타이턴스 크로누스와 레아의 딸로서 그녀는 그녀의 리갈 지위와 복잡한 성격을 모두 반영하는 특성을 물려받은 엄청난 힘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장엄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H라는 그녀의 주권을 의미하는 왕관이나 디아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만과 매력의 상징인 공작과 다산과 모성을 의미하는 소와의 연관성으로 보완됩니다. 이 상징들은 결혼의 여신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의 양육 측면을 구현하는 여성을 위한 보호 인물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헤라는 이중 본성을 구현합니다. 그녀는 맹렬히 보호되고 양육적이지만 분노와 복수에도 빠릅니다. 그녀의 강한 정의의 감각은 충실도와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그녀의 견해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성은 즈스의 수많은 불신앙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그녀의 질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과 관련된 심오한 정서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결혼 헌신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녀는 종종 신성의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추면서 그 신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처벌을 가합니다. 헤라의 주요 영역은 결혼 기관을 포함하며 그녀는 가족 채권의 수호자로 존경받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충성심과 얽혀 있으며, 그녀는 종종 결혼 의식과 다산 의식에서 노조를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호출됩니다. 헤라의 보호 본능은 스우트와의 결혼 생활을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결혼 충실도와 가족 화합을 보다 광범위하게 옹호하여 그녀를 지도와 지원을 추구하는 여성의 중심 인물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러나 헤라의 캐릭터는 제우스의 연인과 사생에 대한 그녀의 복수심의 찬 추구에서 가장 생생하게 빛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리스와 필사자 에일트메네의 처벌입니다. 질투의 행위에서 에이체라는 어린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 뱀을 보내고 그녀의 권위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평생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고 적대하며 신성한 보복의 주제와 즈우스의 배신의 결과를 구현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신화에서 에이체라는 제우스의 불신앙을 도운 것에 대해 님프 에초를 처벌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녀의 복수심과 통제에 대한 열망의 반영만을 반복하기 위해 에코를 저주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헤라의 행동이 종종 그녀의 결혼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지 않은 신성한 질서에 침입하는 사람에게 배신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헤라의 다른 신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그녀의 남편 즈스는 그녀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즈스의 배신과 헤라의 맹렬한 질투로 특징 지어집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성한 연합 내에서 사랑, 충성 및 권력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협력과 상호 존중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신과의 관계에서 H라는 종종 그들의 특성과 대조되는 호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와 전쟁의 여신 인 아테나와의 그녀의 역학은 신성의 육성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의 상호작용은 가족 유대에 대한 그녀의 강조에 비해 혼란스러운 폭력에 대한 그녀의 불편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학은 H헤라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오림피안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복잡한 관계 웹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가족의 여신으로서의 헤라의 역할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사원에서 숭배되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르고스의 헤라이온입니다. 헤라이아와 같은 축제는 여성을 위한 운동 대회를 통해 여성성, 힘 및 가족 유대의 주제를 반영하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축하했습니다. 여성의 후원자로서 H라는 권한 부여의 인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충성심과 헌신의 가치를 옹호하여 수많은 그리스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신화는 결혼의 신성함을 장려하면서 잘못에 대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충실도와 가족 의무에 관한 문화적 규범을 강화했습니다. 헤라의 유산은 고대 그리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문학, 예술 및 문화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결혼 충실도 및 여성의 힘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가족 관계에 내재된 이상과 도전을 모두 요약합니다. 헤라의 이야기와 표현은 사랑, 충성 및 인간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성찰을 초대합니다. 요약하면 시에라는 결혼, 충실도 및 여성 권한 부여의 다각적 인 성격을 구현합니다. 신들의 여왕으로서 그녀는 가족 유대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배신과 질투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혼란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무수한 신화와 묘사를 통해 H라는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상기시키는 그리스 신화의 풍부한 판턴에서 가족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지진 및 말의 신으로 존경받고 두려워하는 강력한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12명의 올림픽 신, 타이턴스 크로누스와 레아의 아들, 스스와 하데스의 형제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신으로서 포세이돈은 고대 그리스 신앙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세이돈은 종종 힘과 권위를 반영하는 강력하고 수염이 많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가장 눈에 띄는 속성은 삼진, 바다에 대한 그의 지배와 자연의 격동의 힘을 상징하는 세 갈래의 창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와 함께 그는 종종 말의 회사에서 설명되며 이는 바다 신과 승마 활동과 관련된 신으로서의 이중 본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말의 창조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강조하며 종종이 장엄한 생물을 데려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포세이돈은 복잡한 이중성을 구현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생계를 제공하는 선원과 어부들에게 양육과 생명을 주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성질로 똑같이 알려져 있으며 격렬한 폭풍과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구 쉐이커로 알려진 지진 사건을 일으키는 그의 능력은 그의 성격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하여 그를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경외심과 존경의 인물로 만듭니다. 양육과 파괴의 이중성은 포세이돈을 복잡한 인물로 만듭니다. 그의 선물에 대한 존경심은 그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지배는 바다의 광대함에서 강과 호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바다에 대한 그의 권한 외에도 그의 힘은 다음과 같이 확장됩니다. 지진. 지진 활동을 담당하는 신으로서 지구의 움직임에 대한 포세이돈의 영향은 자연의 혼란스러운 요소에 대한 그의 통제를 강조합니다. 말의 창조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힘, 속도 및 기량에 대한 그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포세이돈은 종종이 강력한 생물들과 함께 묘사되어 전사와 전차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합니다. 포세이돈은 수많은 신화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그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과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포세이돈과 아테나 사이의 아테네 후원을 위한 경쟁입니다. 이 신화에서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땅을 치고 도시의 선물로 바닷물샘 또는 일부 버전에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에테나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제공했습니다. 시민들은 궁극적으로 아테나의 선물을 선택했고 포세이돈의 분노와 도시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졌다. 이 신화는 다른 신들과의 포세이돈의 경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서 무술대 지혜의 지속적인 주제를 반영합니다. 호멜의 서사시 디 오디시에서 포세이돈은 오디스의 집으로 여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디스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사이클롭스 폴리페무스를 눈멀게 한 후 신은 복수심에 휩싸여 오디스스의 여행을 위험하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서사를 통해 오디스는 포세이돈에 의해 야기된 폭풍과 장애물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선원과 그의 예측할 수 없는 본성에 대한 신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포세이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말의 창조입니다. 이 행위는 바다의 수호자로서의 위치를 굳힐 뿐만 아니라 경마의 후원자이자 에스티스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신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두 영역 모두에서 그의 영향력, 해양 및 지상파는 그의 다각적 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포세이돈의 다른 신 및 영웅과의 상호작용은 그의 성격과 그리스 판턴 내의 역학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와 하데스와 함께 가장 강력한 세 신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제우스와의 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타이탄이 패배한 후 세 형제는 그들 영역을 그들 자신 사이에 나누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주장했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점령했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균형에도 불구하고 특히 권력 투쟁이나 각각의 영역에 대한 분쟁 중에 긴장이 때때로 발생했습니다. 신화 전반에 걸쳐 포세이돈의 여신, 님프 및 필사 여성과의 많은 업무는 종종 강력한 반신반의나 신화적인 생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트리톤, 아마도 포세이돈의 자손 중 가장 유명한 트리톤은 종종 바다의 메신저로서의 그의 역할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물을 진정시키거나 휘젓는 임무를 상징하는 콘치쉐를 들리는 머맨으로 묘사됩니다. 포리페무스, 포세이돈에서 태어난 사이클롭스, 오디세이에서의 그의 이야기는 포세이돈의 분노의 결과뿐만 아니라 신과 필사자 사이의 더 깊은 갈등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포세이돈은 선원, 어부 및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신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두려워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리스 전역, 특히 해안 지역 사회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에게안 씨 위에 자리 잡은 소우니온의 포세이돈 사원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이 그의 호의를 구한 장소로 봉사하면서 그에게 헌정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포세이돈의 성격과 신화는 역사 전반에 걸쳐 문학, 예술 및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표현, 기묘하지만 무서운 은 해양 전투를 묘사한 고대 도자기에서 현대 문학과 영화에서 발견되는 현대적인 해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울려 퍼집니다. 본질적으로 포세이돈은 바다의 광대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다각적 인신입니다. 바다, 지진 및 말의 신으로서 그는 인류와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의 신화는 경쟁, 복수,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에 대한 존중의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의 지속적인 존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축하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노에 대한 주의적인 이야기로서 문화적 의식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광대한 영역에서 아테나는 지혜, 전략 및 인간 미덕의 복잡한 역학을 구현하는 가장 존경받는 신 중 하나로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아버지 인즈스, 즈읒의 이마에서 완전히 자랐고 장갑을 낀 그녀의 독특한 시작은 지성과 이해와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적적인 탄생은 그녀의 신성한 본성뿐만 아니라 판턴 내에서 깨달음과 합리적 사고의 상징으로서의 그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여신으로서 아테나는 주로 지혜, 지능 및 전략적 전쟁의 구체화로 간주됩니다. 그녀의 속성은 합리성과 분별력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그녀는 종종 흐르는 가운, 헬멧 및 방패를 착용하여 무술의 기량과 지적 깊이를 의미하는 장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상징 중에는 지혜를 나타내며 종종 맑은 광경과 관련된 올빼미가 있습니다. 고르곤의 머리로 장식된 보호 망토 이네깃,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그녀를 그녀의 주요 예배 센터, 인 아테네시와 연결하는 선물, 인 올리브 나무. 그녀의 무술 미덕 외에도 에이테나는 공예, 예술 및 실용적인 기술의 여신으로 기념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지혜가 단순한 지식을 초월한다는 믿음을 구현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적용과 창조적 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특히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예술성과 가정성을 모두 나타내는 기술인 직조로 확장됩니다. 직조공과 장인의 후원자로서 에이테나는 종종 장인 정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연결은 진보와 번영의 필수적인 기술과 창의성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반영하여 사회에서 지적 및 실용적 추구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전쟁에 대한 에이테나의 접근 방식은 혼돈이나 무차별적 힘에 대한 친화력보다는 전쟁의 신인 에이레스와 그녀를 구별하는 그녀의 전술적 광채와 전략적 통찰력이 특징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종종 영웅을 멘토링하고 안내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많은 신화에서 그녀는 갈등 중에 개입하여 용기와 지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통찰력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트로이 전쟁 중에 빛을 발하며 그녀는 그리스인과 함께 오디스스와 아킬레스와 같은 영웅에게 전략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영리한 공헌, 특히 트로이 목마의 개념은 그녀의 지략과 전술적 통찰력을 보여주며 그녀의 영리함과 선견지의 신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합니다. 또 다른 중추적인 신화는 아테네 경연 대회로
그녀는 도시의 후원을 위해 포세이돈과 경쟁합니다. 포세이돈은 바닷물 샘이나 말을 제공하지만 아테나는 평화와 농업 번영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합니다. 시민들은 아테나의 선물을 선택하여 도시에서 그녀의 숭배를 이끌고 잔인한 힘에 대한 지혜와 문명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에이테나의 무수한 관계는 전사이자 멘토로서의 그녀의 다각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스우트와 함께 그녀는 선호하는 위치를 즐깁니다. 그의 딸로서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질, 즉 지혜, 전략 및 혁신을 구현합니다. 즈스는 종종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위해 그녀에게 의지합니다. 치명적인 직족인 에이락네과의 에이테나의 경쟁은 특히 그녀의 보호적이지만 경쟁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락네의 여신보다 더 잘 짜낼 수 있다고 자랑했을 때 아테나는 분노에 적합하여 그녀를 거미로 변형시켜 신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만심의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테나의 공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관계를 통해 짜여진 경쟁과 멘토링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페르세스에서 헤라클레스까지 다양한 영웅을 돕는 아테나의 지도는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확장되어 지혜와 용기가 역경을 이기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지지하는 역할은 고귀한 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멘토이자 보호자로서의 그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테나의 문화적 중요성은 아테네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녀는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헌정된 웅장한 사원인 파르테논은 아테네의 자부심의 건축적 경이로움과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사원의 복잡한 조각품과 조각은 아테나와 관련된 다양한 신화와 이야기를 묘사하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그녀의 중심 역할을 강화합니다. 연례 파나테네아 축제는 운동 및 예술 대회, 행렬 및 희생을 통해 그녀의 공헌을 축하했으며 전사이자 예술의 후원자로서의 그녀의 이중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축제는 아테나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공동체와 자부심을 키웠다. 더욱이 아테나의 영향은 신화를 초월했다. 그녀는 그들의 작품에서 지능, 합리성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그녀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철학자와 작가들에게 공감했다. 그녀의 유산은 수많은 이야기와 도덕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탐구의 영감을 불어하여 역사 전반에 걸쳐 그녀의 관련성을 보장했습니다. 아테나는 그리스 판턴 내에서 지혜, 전략 및 창의성의 강력한 구체화로 서 있습니다. 지혜와 전투의 여신으로서 그녀는 단순한 힘에 대한 지성과 교활함의 중요성을 예시하여 전쟁과 필사자의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풍부한 신화, 복잡한 관계 및 문화적 중요성을 통해 에이테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미덕과 이상을 반영하는 중추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광대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아폴로는 가장 중요하고 다각적 인신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빛, 음악, 시, 치유 및 예언의 신으로 존경받는 그는 태양의 활력과 따뜻함뿐만 아니라 파괴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강력한 즈스와 타이탄스 레토에게 태어난 아폴로는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의 탄생은 그의 출현이 완전히 자랐고 즈스의 이마에서 장갑을 낀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극적인 이야기로 지혜와 지성과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적적인 탄생은 그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폴로를 깨달음과 합리적 사고의 상징으로 확립합니다. 시각적으로 아폴로는 종종 이상화된 아름다움과 은혜를 구현하는 잘생기고 젊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그가 신성한 뮤즈로서 보유하고 있는 힘을 반영하여 음악과 예술에 대한 그의 연결을 상징하는 끈질긴 악기인 라이레를 휘두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또 다른 인식 가능한 상징인 월계관 화환은 특히 그를 탈출하기 위해 월계수로 변형된 님프 다프네, 님프 다프니, 이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애정과 경쟁에서 그의 승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중의 신화에서 아폴로는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 전차를 운전하여 빛과 조명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태양의 신으로서 아폴로는 맑음과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태양 측면은 빛을 가져오기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하며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필사자들을 안내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음악 과시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그곳에서 그는 예술가의 신성한 후원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종종 뮤즈의 지도자로 묘사되어 인류의 예술적 추구를 육성합니다. 치유의 영역에서 아폴로는 건강과 질병 모두에 대한 능력을 구현하여 그의 힘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의학과의 연관성은 그의 아들 에이스클레피우스에 의해 심화되며 그는 건강과 복지의 예술에서 아폴로의 지속적인 유산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리로 치유의 신이 됩니다. 또한 아폴로의 예언적 본성은 델파이의 오라클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그는 필사자들과 의사소통하여 중요한 결정에 대한 비밀스런 조언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폴로를 정의하는 이야기는 욕망, 창의력 및 도덕적 복잡성의 주제로 풍부합니다. 그의 출생 내러티브는 강력한 신의 도착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나오는 빛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에이폴로와 다프네의 신랄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복잡성을 목격합니다. 에이폴로의 욕망은 다프네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과 대조됩니다. 월계관 나무로의 그녀의 변신은 그들의 떠들썩한 관계에 대한 씁쓸한 결의 역할을 하며 그녀를 기리기 위해 아폴로는 월계수를 승리와 기억의 상징으로 주장합니다. 아폴로의 더 두드러진 신화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사티어 마르시아스와의 음악 경연 대회를 포함합니다. 마르샷과 이중 플루트를 발견하고 아폴로에게 결투에 도전한 후 그는 이를 때 비극적인 운명을 겪습니다. 아폴로는 그의 오만함에 대해 그를 살아있게 함으로써 그를 처벌하고 자부심의 위험과 신성한 인물에게 빚진 존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신화는 아폴로의 예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능에 직면하여 겸손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아폴로의 관계는 낭만적 인추구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쌍둥이 자매인 아르테미스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공유합니다. 함께 그들은 문명과 야생 사이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아폴로는 사회 질서와 지혜의 오케스트레이터로 아르테미스는 자연과 독립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영역은 다르지만 그들의 연결은 올림픽 신을 묶는 심오한 유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아폴로는 종종 신들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헤르메스와 같은 신과의 우정은 그의 다각적 인 성격을 더 잘 보여주며 동료애와 신성의 책임을 균형 있게 합니다. 필사자와 님프와의 그의 수많은 연락은 종종 자신이 대표하는 이상을 구현하는 자손을 생산하며 자신의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유산을 남깁니다. 아폴로의 문화적 중요성은 고대 그리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델파이에서 열린 피티안 게임, 파이티안 게임스과 같은 그에게 헌정된 축제에서 존경받느니 모임은 스포츠와 영감의 신으로서의 이중 역할을 반영하여 예술적 경연 대회와 함께 운동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리스 종교의 풍경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조화, 질서 및 아름다움의 이상을 나타내는 철학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약하면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 내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인물로 서 있으며 빛과 어둠, 창의력과 파괴, 지식과 신비 사이에 복잡한 균형을 구현합니다. 그의 풍부한 내러티브와 속성은 현대 문화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아름다움, 예술성 및 지혜의 이상에 뿌리를 둔 유산을 고무시킵니다. 인간 경험의 무수한 재능을 의인화한 신으로서 아폴로의 영향은 지속되며 우리 삶에서 지성과 창의력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 신화의 매혹적인 영역에서 아르테미스는 독립, 힘 및 자연의 원초적 힘을 구현하는 가장 존경받는 여신 중 한 명으로 두드러집니다. 즈스와 레토의 딸,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로서 아르테미스는 광야, 사냥, 출산 및 달을 지배하는 다각적 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종종 우아하고 운동적인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는 아르테미스는 활을 휘두르며 그녀의 기량을 사냥꾼으로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허용하는 짧은 튜닉인 그녀의 복장은 자연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그녀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징에는 활과 화살이 포함되어 사냥에 대한 그녀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사슴,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관련된 달, 여성성과 자연의주기에 대한 그녀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세계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측면을 기념합니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열함을 모두 구현하여 숲과 들판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에서 그녀는 생태계 간의 균형을 촉진하고 인류와 자연 환경의 공존을 옹호합니다. 그녀의 보호 본능은 동물을 뛰어넘습니다. 출산의 여신으로서 그녀는 노동 중에 여성들이 불러일으키며 양육 자질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르테미스의 신화에는 그녀의 힘과 자율성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풍부합니다. 그녀의 극적인 탄생 이야기는 그녀의 독립적 인 성격의 음색을 설정합니다.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그녀는 대로섬에서 태어났으며 자급자족의 표시로 그녀는 쌍둥이 형제 에이폴로의 배달을 돕습니다. 이 초기 행동은 그녀를 전통적인 제약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강력하고 유능한 인물로 설정합니다. 그녀의 가장 정의된 특성 중 하나는 독립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상징하는 순결에 대한 그녀의 서약입니다.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아르테미스의 저항은 자연에 길들여지지 않은 측면과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자율성에 대한 그녀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이 서약은 그녀를 다른 많은 신들과 차별화하여 판턴 내에서 그녀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칼리도니안 보얼 헌트의 이야기는 아르테미스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합니다. 오에늪 왕이 그의 수확 재물에서 그녀를 기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녀는 그의 땅에 대한 대혼란을 처벌하기 위해 엄청난 멧돼지를 보냅니다. 계속되는 사냥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어 그녀의 이중성을 자비로운 보호자이자 신성에 대한 존경의 치열한 집행자로 강조합니다. 액테온의 신화는 그녀의 보호 성격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젊은 사냥꾼은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한적한 수영장에서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사적인 순간에 그의 침입으로 인해 그녀는 그를 사슴으로 변형시킨 다음 자신의 사냥개에 의해 사냥됩니다. 이 변화는 여신을 경멸하고 그녀의 맹렬한 독립성과 그녀가 시행하는 경계를 강조하면서 오는 결과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르테미스의 다른 신들과의 관계는 그녀의 다각적 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아폴로와의 그녀의 유대는 상호 존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문명과 이유를 대표하지만 그녀는 삶의 거칠고 본능적 인 측면을 구현합니다. 함께 그들은 인간 문화와 자연의 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다른 신들과의 상호작용은 종종 그녀의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야생의 신인 판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녀는 자연신과 함께 동료애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직조 기술에 도전하는 필사자인 에이락네과의 경쟁은 그녀의 성격에서 아름다움과 기술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신에 대한 존경의 주제를 강화합니다. 아르테미스의 문화적 중요성은 고대 그리스 전역의 다양한 사원과 축제를 통해 그녀의 숭배가 표현되는 심오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헌정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원 중 하나는 고대 세계의 7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에베소, 에페수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사람들의 삶에서 그녀의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축제는 운동대회와 사냥 경연대회를 통해 아르테미스를 축하했으며 육체적 인기량과 자연세계와의 연결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광야의 보호자이자 여성을 위한 권한 부여의 인물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아르테미스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수많은 묘사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힘, 독립성 및 자연과의 연결의 상징인 그녀는 여성성의 복잡한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신화는 종종 성 역할과 인류와 자연 사이의 복잡한 관계의 주제를 다루며 고대와 현대 사회의 토론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힘과 양육의 조화를 구현합니다. 사냥의 여신이자 달로서 그녀는 독립의 중요성과 여성성의 보호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풍부한 내러티브, 속성 및 문화적 영향을 통해 아르테미스는 인류와 자연 세계 사이의 권한 부여와 복잡한 관계의 강력한 상징으로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 신화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서 에이렌은 전쟁의 신으로 눈에 띄며 갈등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측면을 구현합니다. 드우드와 헤라에서 태어난 그는 판턴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캐릭터는 종종 다른 신들, 특히 전투에서 전략과 지혜를 대표하는 그의 여동생 에이테나와 급격히 대조됩니다. 아렌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당당한 인물로 묘사되며
갑옷을 입고 창과 칼처럼 무기를 휘두릅니다. 그는 때때로 헬멧과 방패를 동반하거나 전투의 치열함과 전쟁의 본질을 반영하여 강력한 말에 의해 당겨진 전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에이레스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기호 중에는 독수리와 개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죽음과 폭력의 여파를 의미하는 반면, 개는 종종 혼돈 속에서 동반자로 여겨지는 전쟁에 수반되는 격렬함과 섞여 있는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에이렌는 전쟁의 혼란과 잔인함을 구현하여 그를 에이테나가 구현한 갈등이보다 전략적이고 규율 있는 표현과 구별합니다. 그는 전투의 소동을 좋아하며 전쟁에 수반되는 분노, 두려움 및 유혈 사태의 감정에 번성합니다. 폭력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전쟁 신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갈등의 파괴성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구체화로서 에이렌은 종종 전투에서 용기와 지배력을 추구하는 군인들에 의해 호출됩니다. 강력한 전사로서의 그의 명성은 그의 끊임없는 승리의 추구를 더욱 강조합니다. 또한 숙련된 전차인으로서 그는 속도와 민첩성을 상징하며 이는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질입니다. 에렛의 존재는 그의 공격적인 성격과 복잡한 성격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화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참여 중 하나는 트로이 목마의 측면에서 싸우는 트로이 전쟁 중에 발생합니다. 그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혼란스러운 성격은 그를 전장에서 강력한 힘으로 만들고 영웅적인 인물과 충돌하고 전쟁의 황폐화를 예시합니다. 그의 참여는 갈등의 파괴적인 결과와 그것이 필사자와 신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갈등은 필멸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이렌은 종종 다른 신들과 투쟁에 참여합니다. 그의 공격적인 태도는 특히 트로이 전쟁 동안 아테나와 충돌하며 전쟁에 대한 대조적 인 접근 방식이 급격히 집중됩니다. 에이테나는 전술 전략을 옹호하지만 에이렌은 폭력과 이성 사이의 이분법을 나타내는 혼란스러운 폭력으로 번성합니다. 아레스의 다른 신들과의 관계는 그가 구현하는 불안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에이프로디티, 와의 그의 악명 높은 사랑은 그의 전쟁 같은 본성에 대한 현저한 대립 역할을 합니다. 함께 그들은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상징하는 포보스, fear와 데이모트, terror와 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사랑이 폭력적인 신의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신화적 주제를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에이렛의 캐릭터는 종종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다른 올림픽 선수들에 의해 경멸을 만난다. 이야기는 그가 한때 에이로아데, 그를 1년 내내 청동 항아리에 투옥한 두 거인에 의해 어떻게 포착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취약성의 에피소드는 신으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에이렌은 무적이 아니며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그를 향해 있는 경멸을 강조합니다. 에이렛의 문화적 중요성은 신화를 뛰어넘습니다. 비록 그가 숭배되었지만 그의 사원은 아테나 즈스와 같은 다른 신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의 주요 컬트 센터는 군사주의적 가치로 유명한 도시인 스파르테에 있었습니다. 아렛의 헌정된 축제는 종종 무술을 축하하여 전투에서 힘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일치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에이렌은 수많은 예술 및 문학 작품에 등장하여 종종 전쟁의 잔인함의 상징 역할을 합니다. 그에 대한 묘사는 갈등의 가혹한 현실을 강조하여 확인되지 않은 침략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에이렌은 전쟁의 본질, 힘과 잔인함 사이의 섬세한 균형, 인류의 이중 측면, 보호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토론을 초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이렌은 그리스 신화 내에서 전쟁과 폭력의 원초적이고 혼란스러운 측면을 모두 구현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종종 피에 굶주린 야만적 인 전사로 묘사되지만 더 깊은 탐험은 그의 다각적 인 본성을 인간 갈등의 가혹한 현실과 결과를 나타내는 신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다양한 신화, 관계 및 문화적 중요성을 통해 에이렌은 전쟁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침략 비용과 승리의 대가를 고려하기 위해 인류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에서 아프로디테는 사랑, 아름다움, 즐거움 및 출산의 본질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여신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즈스, 즈읒와 티타니스 디오네, 티타네스 디오네의 딸로서 또는 일부 신화에 따르면 크로누스, 시로누스가 천왕성을 거른 후 바다 거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녀는 신들 사이에서 독특하고 독특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욕망에 심오하고 다각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프로디테의 탄생은 생생한 예술성으로 묘사되며 종종 껍질의 바다 파도에서 우아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시각화됩니다. 이 이미지는 그녀의 에테르의 아름다움과 바람과 바다와의 깊은 연결을 포착하여 사랑의 매력과 복잡성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 그녀는 로맨스의 신뿐만 아니라 신성과 필사자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으로 축하됩니다. 그녀의 묘사는 종종 그녀를 여성스러운 매력의 높이를 상징하는 이상화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표현인 젊고 빛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녀의 불변의 동반자, 활과 화살의 화살과 함께 그녀는 질투와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사랑과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행사합니다. 그녀와 일치하는 상징 중에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동반할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하는 장미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평화를 나타내는 비둘기,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그녀에게 신성한 목채나무, 욕망과 유혹을 구현하는 사과, 사랑의 여신, 인 아프로디테, 에이프로디티는 인간의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연결을 촉진합니다. 그녀는 종종 로맨스와 애정의 문제에서 종종 호출 연인의 후원자입니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이중 본성을 육성력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랑이 때때로 영감을 줄 수 있는 혼란을 구현합니다. 그녀의 힘은 욕망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이는 기쁨뿐만 아니라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낭만적인 만남과 극적인 대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는 파리의 판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투쟁의 여신 인 에리스 이리스는 여신들 사이에 가장 공정한 것으로 새겨진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헤라, 아테나 및 아프로디테는 모두 트로이 왕자인 파리과 콘테스트를 판결하도록 이끄는 타이틀을 주장합니다. 각 여신은 그의 결정을 흔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며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필사 여성인 헬렌의 사랑을 약속한다. 파리의 아프로디테, 에이프로다이티. 선택은 궁극적으로 트로이 전쟁, 트라잔 월으로 이어져 사랑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신랄한 이야기는 그녀가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소년인 아프로디테, 에이프로디티와 아도니스, 아도니트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으로 에이도니는 에이프로다이테를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는 손실인 야생 멧돼지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녀의 슬픔에서 그녀는 사랑과 관련된 삶, 죽음 및 중생의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여 그의 명예에 연례의식을 확립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추구에 내재된 기쁨과 고뇌를 모두 캡슐화합니다. 아프로디테는 또한 그녀가 숭배받은 키테라 섬과 자주 연관되어 있으며 사이테리아라는 용어는 그녀의 신성한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별명 역할을 합니다. 사이테라 및 사이프루스와 같은 섬과의 연결은 바다, 아름다움 및 낭만적인 노력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문화적으로 아프로디테의 중요성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 주입됩니다. 널리 숭배된 고린도의 유명한 아프로디테 사원과 같은 그녀의 사원은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을 기념하여 헌신과 존경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프로디시아 축제와 같은 축하 행사는 사랑, 조화 및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는 의식을 통해 그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축제에는 그녀가 대표하는 기쁨의 정신을 구현하는 제물과 공연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술과 문학 전반에 걸쳐 아프로디테의 이미지는 여러 시대에 걸쳐 견뎌왔다. 수많은 조각, 그림 및 시로 묘사된 그녀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이상을 상징하며 제작자와 사상객에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존재는 인간관계, 욕망의 본질, 사랑의 기쁨과 혼돈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을 초대합니다. 요약하면 아프로디테는 사랑, 아름다움, 욕망의 복잡성의 깊이를 나타내는 풍부하고 다각적인 여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내러티브는 사랑과 관련된 열정과 엑스터시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의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상징,
신화 및 문화적 중요성을 통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주제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구현하여 인간의 경험을 통해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 신화의 복잡한 풍경에서 HFS투는 화재, 금속 가공 및 장인 정신의 신으로 두드러집니다. 숙련된 예술로 유명한 HFS투는 올림픽 신들 사이에서 독특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드우트와 헤라의 아들로서 그는 창조의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된 장인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종종 견고하고 수염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작품에 몰두합니다. 그의 외모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그의 장인 정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때때로 그의 취약성과 탄력성을 반영하여 잘못되거나 절름발이로 묘사됩니다. 헤페스투스와 관련된 주요 기회는 망치와 모루, 창조에 대한 그의 헌신을 나타내는 대장장이의 기본 도구가 포함됩니다. 그의 포즈에서 변화와 창의성의 원천인 화제는 그의 능력의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오토마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독창성과 예술적 기술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계 창조물입니다. 헤페스투스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를 그리스 신화에서 복잡한 인물로 만듭니다. 대장장이와 금속 노동자의 신으로서 그는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데 관련된 노동으로 유명한 장인과 장인의 후원자입니다. 그의 화재와의 연결을 통해 그는 원료를 형성하고 성형하여 유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반영하는 걸작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헤페스투스의 캐릭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배경입니다. 그의 탄생은 그의 힘과 투쟁 모두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헤페스투스는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며 일부 계정에서 그의 어머니인 에이체라는 그의 외모로 인해 그를 거부하여 올림푸스 산에서 그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포기는 헤페스투스가 마스터 장인이 되기 위해 역경을 극복함에 따라 탄력성과 결단력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헤페투는 에트나 산 아래에 거대한 위조가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모루에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의 위조에서 강렬한 열은 종종 상징적으로 화산 활동과 연결되어 그의 신성한 기술과 자연의 원시 능력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의 작품은 전설적이며 신과 영웅에게 필수적인 중요한 유물을 포함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즈스의 벼락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매혹적인 것들, 그녀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것, 보호와 용맹을 나타내는 아킬레스의 강력한 갑옷, 헤페투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에이프로다이테와의 관계입니다. 그의 육체적 인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연합은 종종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특히 전쟁의 신인 에이레스와 함께 악명 높게 불충실합니다. 사랑과 배신으로 특징 지어진 이 관계는 아름다움의 이상을 장인 정신의 예술성과 대조하고 욕망과 동반자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장려합니다. 헤페스투스의 다른 신과의 상호작용은 신성한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즈스와 헤라의 아들로서 그는 부모와 떠들썩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인해 신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인식된 추함은 고립과 거부감을 가져옵니다. 그의 여동생 아테나는 종종 그와 대조를 이루며 예술성의 재능과 함께 신성한 아름다움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문화적으로 셰페투스의 숭배는 야금술과 장인 정신으로 알려진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에게 헌정된 성전은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헌신의 중심지로 봉사했으며 신성한 호의와 장인 정신 사이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만큼 널리 숭배되지는 않았지만 장인 정신과 관련된 축하 행사는 숙련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H.F.투는 예술과 문학에서 장인의 기술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수많은 묘사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탄력성, 창의력 및 장인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와 함께 창조의 힘과 노동 내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셰페스툰은 예술성, 장인 정신 및 인내의 이상을 구현하는 다각적이고 복잡한 신입니다. 대장장이와 장인의 신으로서 그는 원료를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부지런한 노동을 대표합니다. 그의 신화와 속성은 필사자와 신성한 노력 모두에서
독창성과 고대 창의성의 그리스의 중요성을 풍부하고 예시하여 복잡한 그를 그리스 신화에서 신화와 헬멧은 문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다재다능하고 인물로 중요한 중요한 신 중 하나로 두드러집니다. 신들의 메신저로 알려진 헤르메스는 속도, 교활함 및 의사소통의 특성을 구현합니다. 그는 또한 무역, 여행 및 필사자와 신성한 영역 사이의 경계와 연결되어 그를 그리스 판턴 내에서 필수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헤르메스는 즈스와 님프 마이아의 아들이며 그는 종종 그의 운동 빌드와 민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젊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복장에는 일반적으로 날개 달린 헬멧, 페타소스과 날개 달린 샌들, 탈레리아, 그의 신속한 성격의 상징 및 쉽게 영역을 가로지르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속성은 지상과 천상의 것을 모두 횡단할 수 있는 가이드와 메신저로서의 그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그의 물리적 표현 외에도 헬멧은 자신의 도메인을 더욱 강조하는 여러 도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뱀과 얽힌 직원인 카두푸스, 차두츠는 그의 가장 인식 가능한 상징 중 하나이며 종종 의학과 실수로 관련이 있지만 원래 평화와 무역을 대표합니다. 헤르메스는 또한 경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사이의 여행자를 안내하고 다른 영역의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올림푸스의 전령으로서 헤르메스는 신들로부터 필사자에게 메시지와 명령을 전달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의 역할은 많은 신화의 중심인 이러한 영역 사이의 연결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헤르메스는 상인과 여행자의 후원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역과 상품 교환을 감독하며 상업의 흐름과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헤르메스는 또한 영혼을 지하세계로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멧 피사이코폰폰으로 알려진 그는 사망자가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사후세계로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장합니다. 헤르메스는 종종 영리하고 수완 있는 사기꾼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교활한 성격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게 해주며 그는 종종 장난스러운 계획에 참여합니다. 그의 성격의 이러한 측면은 그의 신화의 복잡성을 추가하여 속임수와 진실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헤르메스는 그의 독특한 속성과 다각적 인 성격을 강조하는 수많은 신화에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출생 순간부터 그의 영리함을 묘사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실렌산의 동굴에서 태어났으며 즉시 그의 수완 있는 자연을 전시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헤르메스는 이복 동생 아폴로로부터 소를 훔쳤다. 그의 트랙을 커버하기 위해 그는 영리하게 그의 음악적 재능과 그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거북이 껍질에서 첫 번째 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절도 행위는 그의 가축의 손실에 대해 분노한 아폴로와의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헬멧은 그의 음악으로 에이폴로를 매료시키고 무역을 제한하여 카듀커스와 무리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대가로 거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신화는 헬멧의 재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충되는 당사자 간에 중재하고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화는 헤르메스의 이야기와 화제의 발견으로 그는 인류에게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는 인간 문명의 후원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필사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신들로부터 불을 훔칩니다. 또한 헤르메스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그는 영웅 오디스들을 집으로 여행하는 다양한 도전을 안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마다 귀중한 조언과 개입을 제공합니다. 그의 도움은 여행자의 보호자로서의 중요성과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헤르메스의 다른 신들과 필사자와의 관계는 그의 복잡한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 그는 아폴로와 특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헤르메스가 태어난 후 신화적인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경쟁에서 우정으로 발전하며 헤르메스는 올림픽 선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메신저로서 헬멧은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에게 의존하는 제우스를 포함한 다른 신들과 자주 상호작용합니다. 그는 종종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신들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합니다. 그의 성격의 이러한 측면은 영역과 존재 사이의 다리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헤르메스는 또한 다양한 ним프와 신과 낭만적 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 자연의 신인 판과
헤르마프로다이테스로 알려진 CH 토닉 신을 포함하여 여러 자손을 낳았습니다. 필사자와 신과의 연결은 신성한 경험과 인간의 경험을 얽히는 그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헤르메스의 영향력은 신화를 넘어 고대 그리스 사회의 문화적 구성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그리스 전역에서 그에게 헌정된 수많은 신사와 제단으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그의 속성과 영역은 그를 여행자, 상인 및 전환 또는 여행에서 지침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히 호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멧에 헌정된 축제에는 종종 스포츠와 창의력에 대한 그의 연결을 반영하는 운동대회와 예술 행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장난스럽고 교활한 성격은 영리함과 지략에 그리스 이상에 공감하여 그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에서 헤르메스는 종종 의사소통, 무역 및 삶의 복잡성의 주제를 나타내는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성격은 필사자와 신성한 사이의 균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인간 관계에서 연결성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각적 인신으로 메신저, 가이드, 사기꾼 및 보호자의 자질을 구현합니다. 그의 역할은 의사소통, 무역 및 삶과 죽음의 교차점을 포함하며 복잡성과 중요성이 풍부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의 다양한 신화와 관계를 통해 헬멧는 판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작용하여 단어의 힘, 상업의 중요성 및 광대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연결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 신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에서 판턴은 수많은 신들로 채워져 있으며 각각은 삶과 자연의 뚜렷한 측면을 구현합니다. 이 신성한 인물 중에서 데메타는 농업, 다산 및 수확의 여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전역의 농부와 지역사회가 존경하는 데메텔의 영향력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녀는 인류와 지구 사이의 복잡한 연결을 나타내며 심기, 성장 및 수확 의주기를 구현합니다. 데메터는 타이턴스 크로누스와 레아의 딸이며 특히 신들의 왕인 스우스의 자매입니다. 이 가족 연결은 그녀를 신성한 계층 구조의 상위 계층 내에 배치합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데메터는 종종 성숙한 여성으로 묘사되며 다산의 육성과 풍부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지구와의 연결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모티브로 장식된 길고 흐르는 옷을 입고 종종 보여지고 그녀는 일반적으로 밀 한 덩어리 또는 풍요와 영양의 상징인 초누초피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농업에 대한 그녀의 지배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땅에 비옥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메텔의 책임은 모든 식물과 작물의 성장을 포함하며 그녀를 농업사회의 중심 인물로 표시합니다. 수확을 지배하는 여신으로서 그녀는 농부들의 복지와 농작물의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숭배는 농업의식과 농업축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번영하는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물이 있습니다. 데메터는 종종 다양한 의식을 통해 숭배되었으며 농부들은 농업 노력에 호의를 베풀면서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계절을 설명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에 의한 퍼세포니의 납치는 데메텔의 슬픔의 깊이와 자연 세계에 대한 가시적 인 영향을 강조하는 중추적인 서사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로 끌려가면서 데메터는 가슴이 아프고 애도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슬픔으로 압도된 그녀는 땅에서 선물을 철회하여 겨울과 기근의 재앙적인 시기로 이어집니다. 작물은 자라지 못하고 세상은 그녀의 고뇌의 구체화인 척박해진다. 이 신화는 상실과 갱신의 심오한 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모성 사랑과 자연 의주기 사이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은는 데메텔과 하데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개입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협상합니다. 타협에서 펄세포니은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인 올해의 일부로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세계에서 보낸 그녀의 시간은 가을과 겨울을 상징합니다. 이 순환 반환, 산자와 죽은 사람의 영역에서 페르세포네의 교대 존재는 변화하는 계절에 대한 신화적 설명으로 삶과 죽음, 중생의 아이디어를 캡슐화합니다.
데메텔의 영향은 고대 그리스 문화 전반에 걸쳐 확장되며 그곳에서 그녀는 농업의 신으로 숭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비옥도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그녀의 역할에 대해 존경받았습니다. 에르시스에서 그녀의 명예를 위해 열린 신성한 의식 인 엘르시니안 미스터리스는 농업 주기와 삶과 죽음의 신비에 대한 그녀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의식은 내세에 대한 지식을 시작하고 신성한 것과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메텔의 육성 속성은 그녀를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자로 포지셔닝하여 가족 구조에서 그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신화와 숭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농업, 가족, 자연과 인류의 상호 연결성에 두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테스모포리아와 같은 그녀를 기리는 축제는 농업 관행을 통해 지구의 다산과 강화된 지역 사회 유대를 축하했습니다. 데메탈는 고대 그리스 판턴 내에서 농업, 다산 및 모성의 육성 측면의 강력한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persephone 과의 관계는 상실과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기와 변화하는 계절에 대한 심오한 반영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속성, 신화 및 문화적 중요성을 통해 데메타는 인류와 지구 사이의 중요한 연결을 나타내며 우리를 지탱하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 그리스 판턴에서 데메터와 그녀의 역할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 사회를 형성한 가치와 신념, 즉 자연의 생명을 주는 힘과 인간의 경험을 정의하는 지속적인 사랑의 유대에 대한 복잡한 인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바쿠스로 알려진 디오니수는 그리스 신화에서 와인, 계시 및 연극의 신으로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활기찬 정신으로 유명한 디오니수는 특히 와인, 잔치 및 황홀한 축제와 관련된 삶의 기쁨, 특히 자연의 기쁨을 구현합니다. 그는 종종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긴 머리는 포도나무 또는 담쟁이 잎으로 장식되어 다산과 자연의 현상금을 상징합니다. 한 손에 그는 일반적으로 와인컵, 칸타로스로 알려짐을 들고 포도 클러스터를 움켜쥐며 포도 재배와 그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음주의 즐거움을 반영합니다. 그의 숭배의 핵심은 엑스터시와 변화의 개념입니다. 음악, 춤, 와인의 소비에 대한 야생 축하가 특징인 디오니시안 의식은 그의 숭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 경험을 육성하여 참가자들이 디오니수스의 신성한 존재의 자유로운 힘을 상징하는 의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식 동안 황홀한 춤과 노래는 유명한 포도나무 관련 수확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변형적 품질과 그에 따른 정서적 방출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술의 후원자로서 특히 극장 디오니수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풍경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극적인 예술을 소개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는 디오니시아 축제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년의 연극 공연은 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 기간 동안 극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종종 그의 신성한 착취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는 비극적이고 코미디적인 이야기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의 명예의 극장의 전개는 신성한 것과 인간의 창의성 사이의 깊은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공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디오니수스를 둘러싼 신화는 풍부하고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은 극적인 상황에서 가려져 있으며 그는 즈스와 죽음의 여성 세멜레의 연합에서 태어났다. 즈스의 아내인 헤라가 그의 진정한 신성한 형태로 그녀의 연인을 보도록 요청하기 위해 세메레를 속인 후 세메레는 비극적으로 멸망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디오니수스를 구출한 스은는 그가 태어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허벅지에 꿰매어 그를 구합니다. 이 독특한 탄생은 필사자와 신성한 존재의 혼합을 의미하며 경건하고 인류에 깊이 붙어있는 그의 이중 본성에 대한 어조를 설정합니다. 디오니수스가 자신의 숭배를 확립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와인과 계시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광범위하게 여행합니다. 그의 신화의 핵심 에피소드는 테베스의 왕인 펜테우스와의 만남입니다. 펜테우스가 디오니수스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황홀한 숭배를 단순한 야만으로 간주할 때 그는 신을 투옥하려고 합니다. 보복으로 디오니수스는 펜테우스를 광기로 몰아넣고 그의 여성 추종자들 인 바케를 감시하고
격렬한 축제에 참여합니다. 야생 동물을 위해 실수로 펜테운는 디오니수가 대표하는 자연의 원초적 인 힘을 부정하는데 내재된 위험을 예시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서 비극적 인 운명을 만난다. 디오니수스의 모임에는 황홀한 춤과 야생 축하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는 메나드로 알려진 추종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본능적 인자아를 활용하여 문명과 자연의 균형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디오니수는 와인과의 관계로 인해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예술, 사회적 단결 및 인간 감정 탐구에 대한 그의 공헌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의 축제, 특히 디오니시아는 창의성의 공동 축하 행사로 번성하여 개인과 신성 사이의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매년 봄, 포도나무가 피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그를 존경하고 인류와 지구 사이의 순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술과 문학의 렌즈를 통해 디오니수스의 성격은 엑스터시, 창의력 및 인간 본성에 내재된 복잡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진화합니다. 그는 질서와 혼돈, 성찰과 풍요 사이의 본질적인 균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감싸는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을 정의하는 기쁨, 투쟁 및 변형적 순간을 반영하여 모든 측면에서 삶의 축하를 조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오니수는 존재에 내재된 이중성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삶의 중독적인 즐거움과 그들과 함께 있는 더 깊고 종종 혼란스러운 진리를 모두 나타냅니다. 와인 계시 및 예술의 신으로서 그는 세대가 창의력을 포용하고 삶의 엑스터시 내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축하하도록 영감을 줍니다.